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연말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신 거죠? 오늘은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책 두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한 권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같이 소개해 드릴 책은요, 앙리 바르비스의 지옥이라는 책이에요. 처음에는 이 지옥이라는 이 책만 소개 드리려다가 너무 좀 어둡게 제목이 너무 어두워서 이 클립 피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도 하고요. 이 두 권을 나란히 보면 같이 놓고 보면 더 사유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길지 않은 이야기여서 두 권 같이 소개해 드려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지옥이에요. 어두운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밝은 얘기로 나아가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순서를 그렇게 잡아봐요. 회의적인 한 시인이 여관방의 구멍을 통해 인간 군상들의 벌거벗은 욕망과 병든 내면을 목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작가의 인간관과 사회관이 명료하게 표현된 작품이고요. 빛을 갈망하면서도 끝내 어둠 속으로 잠겨버리는 인간의 비참함, 어두움을 묘사하고 있어요. 앙리 바르비스 유명한 작가예요. 프랑스의 소설가이고 시인입니다. 1873년에서 1935년까지 살다 가신 분이고요. 파리 근교의 아스니에르에서 태어났고 일찍부터 상징파 시인들로부터 그 섬세함을 높이 평가받으며 시작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관리, 나중에는 저널리스트로 활약하는 한편 소설을 쓰기 시작해 세기말의 불안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전하는 그런 염세적인 색채가 짙은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대표작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1908년 발표된 지옥이라는 소설이고요. 이 작품으로 세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자원에서 병사로 종군했고 그 경험을 소재로 1916년에 포화 분대일지라는 소설을 써요. 이 소설은 참호 생활의 비참함을 사실적으로 전해줬고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이 바르비스가 프랑스의 콩쿠르상을 수상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바르비스가 가지고 있던 세계 평화와 평등에 대한 열정을 처음으로 개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준 책이기도 하죠. 이후에 그는 로맹 롤랑 등과 함께 클라르테 운동을 일으켜서 평화 운동을 전개했고요. 공산주의에 공감해서 혁명 직후였던 러시아를 자주 왕래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러던 그때 모스크바에서 병을 얻어 사망했고요. 지옥 외에 그리고 포화 분대일지 외에 그의 작품으로는 빛, 레닌, 스탈린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바르비스가 한 주인공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지옥의 모습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 시인이 벽의 구멍을 통해 엿보는 옆방의 광경입니다. 30세의 주인공, 회의적인 한 시인입니다. 그는 평범한 시골 생활과 평범한 애인을 버리고
은행원으로 취직해서 파리로 나왔어요. 도시로 왔죠. 그리고 하숙을 겸해 방을 빌려 살게 된 여관에서 벽의 틈새로 옆방의 모습을 훤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청년은 그 구멍을 통해 인생의 참된 모습을 보는데 열중하게 돼요. 비참한 하녀가 혼자가 되었을 때 내면에 광채를 보입니다. 젊은 아가씨가 혼자서 음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어린 두 사람이 가슴 떨리는 사랑의 예감을 경험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서로에게 제각기 다른 것을 바라면서도 육체의 욕망만으로 맺어진 불륜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동성애를 나누는 두 여인도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아내와 그녀의 남편 사이에 싸늘하게 식은 관계가 보이고요. 병고에 시달리며 홀로 죽어가는 노인도 만나게 되죠. 그 노인과 결혼하는 여자의 따뜻한 마음이 있고요. 피투성이가 되어 태어나는 갓난 아기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고독하고 항상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을 탐내는 인간의 지옥이 있습니다. 빛을 갈망하면서도 끝내 어둠 속으로 잠겨버리는 인간의 비참함이 드러나죠. 쾌락의 허망함과 인간의 숙명적인 불행, 세상의 불공평함, 전쟁과 계급의 거짓됨, 종교의 위선, 인간의 무 등의 관념들이 차례차례 실제적인 풍경과 더불어 눈앞에 연출됩니다. 이는 염세주의의 극치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인간이 지닌 있는 그대로의 고통에 대한 긍정과 비참한 인생에 대한 사랑으로 주인공의 마음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은행원으로 취직했던 그 30세의 주인공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제목은 지옥이지만 지옥을 통해 다시 삶에 대한 긍정을 발견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30세의 은행원, 회의적인 시인. 이 주인공은 세속 도시 속에 있는 아웃사이더의 모습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엿보는 자, 훔쳐보는 자의 이야기이죠. 인간의 가면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현실의 사실적인 표현으로 그려내려 한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나를 보고 있지 않는 그런 나만의 공간에서만 이 가면 없는 본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의 눈에 불과하다면 모를까, 살아있는 인간인 이상 그 사람은 엿보는 행위에 의해 자신을 더럽히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피폐되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인공이 그랬죠. 정작 자기가 이런 판단 저런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는 그 지옥을 살고 있는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엿보면서 이런저런 나의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리고 이 지옥이다 라고 부정하고 있는 그 나만 괴로운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주인공도 처음에는 옆방의 나체에 욕정을 느끼고 그리고는 거리로 나가 매춘부를 사기도 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거기에 보이는 그 육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육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영혼으로 주인공의 관심이 쏠려갑니다. 그렇게 스스로 균형과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위대한 우리 인간이겠죠. 작품 속의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 우리들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없애버린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남을까?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 속에 참된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마 이 바르비스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지옥의 중심 주제일 겁니다. 지옥일 수도 있고요. 지옥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이 없어지면 하고 바라고 그리고 내가 아닌 타인들은 고통 속에 살지 않는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 고통이 가면 또 다른 고통이 오고 저마다 각자가 지고 있는 그 짐과 같은 고통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게 그렇게 고통의 파도를 타고 넘나드는 게 인생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소설을 통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 파도를 어떻게 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남고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주인공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그런 깨달음을 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이 평범한 한 시민을 통해 길을 보여주고 있죠. 이 바르비스가 생각하는 길을요. 이렇게 지옥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의 소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책은 지옥과 반대되는 천상을 그리고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작품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앙드레지드의 이 작품은 그럼 지옥과 반대되는 천상을 그리고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종교적 금욕주의에 대한 회의를 가득 담고 있는 그런 스토리예요. 앙드레지드의 본인의 자전적인 요소가 짙게 깔려 있다 하고요. 아름다운 서정과 정교한 심리 묘사가 뛰어난 그런 작품입니다.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앞서 소개해드린 지옥이라는 작품이 결국은 삶의 긍정으로 결말을 맺는다면 이 좁은 문은 조금 반대의 플롯을 띠고 있어요. 결론 부분에 가서는 비인간적인 그 철저한 금욕주의로 비인간적인 그런 자기 희생을 했던 삶에 대한 허무함을 밝히고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 짧게 드리죠.
프랑스의 작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작가고요. 앙드레 폴 기욤 지드가 본명이고 파리에서 1869년에 태어났어요. 병약했던 그는 고등학교까지 진학하고 대학에는 가지 않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작품 활동을 하고요. 앙드레 월테르의 수첩, 지상의 양식 등은 지상의 양식이 1896년도 작품이니까 앙드레 지드가 20대 때 쓴 작품이네요. 그 좋은 작품도 간행 무렵에는 전혀 팔리지 않다가 1차 세계대전 뒤에 젊은 사람들이 전쟁 후에 그 허무주의가 퍼져서 젊은 사람들이 애독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의 책 속의 불안의 사상과 나그네 사상이 제1차 세계대전 뒤에 세대를 지배했던 거죠. 어렸을 때 받은 그 엄격한 기독교적 윤리관과 그에게 내재한 육체적 욕망의 갈등이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고요. 26세 때인 1895년에 그 이전부터 그가 청순한 애정을 바치고 있던 사촌누이 마들렌 롱도와 결혼하지만 그래도 그의 그 고민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정신적인 사랑만이 느껴졌고 이미 그 결혼 이전부터 동성애적 경향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연말이어서 프랑스 문화, 영국 문학, 러시아 문학 이를 쭉 한 번씩 다시 보고 있는데 그들의 문화에는 이 동성애가 굉장히 일찍부터 이슈가 되어 왔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앙드레 지드도 그랬던 겁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적 윤리관과 육체적 욕망의 대립뿐 아니라 플라토닉 러브, 아내와의 정신적 사랑, 그리고 동성애적인 육체적 사랑, 이런 그 자기 안에 대립, 그러니까 내부의 전쟁이 있었던가 봐요. 이런 복잡한 대립은 그의 많은 작품들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자기 갈등을 겪은 그의 작품을 잇따라 발표했죠. 소설로는 대작 사전꾼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좁은 문,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따로 녹음분 올려드린 배덕자, 반도덕주의자라는 제목으로 더 알려져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교황청의 지하도, 전원교향곡 등이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개인적인 고뇌를 벗어나고요. 점차 외부로 시야를 넓혀서 1927년 무렵부터는 아프리카에서 전개된 프랑스와 기타 나라들의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고발했고 이어서 공산당에 입당해 소비에트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국해서 공산당에서 탈퇴하고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뒤에는 주로 아프리카에 체류하다가 전후에 파리로 돌아옵니다. 194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51년에 82세의 나이로 파리에서 사망하셨죠. 제가 좋아하는 앙드레 지드의 작품은 하늘에 미리 죽지 않는다면 이라는 그가 쓴 그의 자서전이에요. 그의 정신적 편력과 문학사상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성스럽고 순결한 알리사와 그녀의 사촌 제롬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예요. 요새 같으면 영화화나
드라마 꺼리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다행인 건 이런 얘기는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책으로 만나는 게 더 흥미진진하고 몰입도가 높아요. 주인공 제롬은 루아브르에서 의사로 일하던 아버지가 12세 때 사망하자 어머니를 따라 파리로 이사 와요. 그는 가끔씩 숙부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 숙부의 집에 놀러 갑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던 그런 사촌들 가운데 2년 연상인 알리사에게 어느새 연정을 품게 돼요. 알리사와 제롬이 만나게 된 겁니다. 알리사는 신앙심이 깊은 여성이에요. 그녀의 이상은 제롬과 손을 잡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좁은 문을 통과해 가는 것이 그녀가 바라는 이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 줄리에르가 제롬을 몰래 사랑하고 있음을 어느 날 알게 돼요.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점차 제롬을 피하게 됩니다. 동생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언니의 마음이었던 거죠. 제롬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리사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롬은 절망하고요. 아테네 학원의 교사로 추천을 받게 되자 그것을 계기로 파리를, 프랑스를 떠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요. 3년이 지나요. 숙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롬은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알리사와 재회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녀는 삐쩍 말라서 그림자처럼 변해 있었어요. 그때까지 알리사를 사랑해서 독신 생활을 계속하고 있던 제롬은 그녀를 다시 만나 또다시 그녀에게 구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옛날 일은 이제 생각하지 말아요. 이미 책장은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라고 쓸쓸하게 답하죠. 그로부터 석 달 뒤 제롬은 줄리에트, 알리사의 여동생이요. 한때 제롬을 좋아했던 그 여동생으로부터 언니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녀가 말없이 집을 나갔고 소식이 끊겼는데 파리 요양원에서 숨졌다는 전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알리사의 유언에 따라 그에게, 제롬에게 전해진 일기에는 그와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죽음 직전까지 알리사의 심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불어 제롬과 만나던 날 그에게 말하지 않았던 알리사의 마음과 그것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도 적혀 있었죠. 한편으로 내가 아직 어렸을 때부터 나는 벌써 그 사람을 위해 예뻐지고 싶어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완전한 덕망을 지향한 것도 모두 그 사람을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그 덕망을 완전하게 하는데 그 사람의 존재가 방해가 되어버리다니 라는 모순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고독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조금 뜬금없지만 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생각날까요? 좀 안타깝네요. 알리사가 그 좁은 길을 가면서
번이라도 충만했더라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그 길에 서 있는 그 은총과 따뜻함과 그 빛으로 그 마음이라도 충만했더라면 덜 안타까울 텐데 너무나 고독하고 그리고 그런 후회되는 그런 마음 상태로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생각에 아마 안타까움에 그런 좀 깨는 속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은 어떠실까요? 그런데 이렇게 좀 이 표현도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아니면 더 이 타협이 안 되는 그런 순도 100%의 사람들이 세상에는 덜어 있죠. 알리사가 그런 케이스였던 건가 봅니다. 그 일기를 받고 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런 뒤 제롬은 다시 줄리에트를 찾아갑니다. 알리사의 여동생. 그 동생이 제롬을 좋아해서 알리사가 마음을 표현하기를 멈추고 좁은 길로 나아가게 됐던 그 동생이요. 줄리에트를 찾아가요. 그녀는 남편과 3명의 자녀들과 함께 남프랑스의 니스에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롬에게 언제까지 독신으로 있을 생각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롬은 이렇게 답을 해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 때까지 라고요. 정말 멋진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실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롬의 입장으로 빙의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사랑했던 여인의 죽음에 대한 그 부채가 어마어마하겠죠. 날이 어두워져서 줄리에트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으나 아무래도 그녀는 울고 있는 듯했다. 알리사 청교도적 종교관의 소유자인 그녀. 좁은 문 하면 많은 독자들은 알리사가 가슴에 매달고 있던 자수정 브로치가 상징하고 있듯이 그 순결하고 더러움을 모르는 아름다운 그녀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작가가 실생활에서 사촌 누이였던 마들렌 롱도에게 바쳤던 애정이 어떤 의미에서 그대로 그려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플라토닉 러브를 바쳤던 그 본인의 와이프죠. 앙드레지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성스러운 존재 속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알리사의 태도를 긍정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또한 동생이 제롬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알리사가 자신을 희생했다고 해석하는 독자들도 있고요. 참고로 좁은 문이라는 제목은 신약성서의 마테오의 복음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의 내용,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설교 주제로 이 부분을 인용하고 알리사와 제롬이 이를 듣는 장면이 소설 속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앙드레지드의 다른 작품들을 읽어보면 좁은 문이 과연
알리사를 완전한 덕망을 향해 나아가는 성녀로 그려낸 것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오히려 말년에 인간의 종국적인 목적은 신의 문제를 조금씩 인간의 문제로 바꿔놓는 데 있다고 말한 지드가 기독교에 대해 보인 그런 반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어떻게 읽어내느냐는 읽는 독자의 몫일 겁니다. 제가 앙드레 지드의 책들을 처음 봤었을 때는 뭔가 굉장히 고결하고 성스럽고 순수하고 그런 이미지는 있는데 뭔가 신비함에 둘러싸여 있고 명쾌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생각도 조금은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의 작품을 여러 작품들,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이제 청년에서 장년, 노년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썼던 그의 작품들을 보면서 그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갔나 그런 거를 아사무사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그의 글이 글 자체가 매우 순수하구나. 글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구나. 그의 생각을, 그의 고뇌를, 그의 고민을, 번뇌를 그대로 담고 있구나. 그런데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저에게 울림이 왔던 건 그렇게 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내가 어린 시절에 나에게 학습되었던 습관이 되었던 그런 것들로부터 스스로 세상을 발견해 나가고 그러면서 세상과 인간 그리고 관계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만의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던져가는 그런 자세가 저에게는 더 울림이 있더라고요. 위대한 작가여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여서 그런 성찰하는 자세가 있었구나라고 치부해 버리기보다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갇혀 있지 말고 그런 질문들을 통해 이렇게 인생의 지평을 넓혀 가는 것은 작가만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평범한 은행원이, 회사원이 보았던 지옥과 그리고 한 순수한 소녀의 천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옥을 보든 천국을 보든 삶을 긍정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을 택하시길 권해 드리면서 미션을 물러가 봅니다. 좋은 휴일 보내시고 있으시길 바라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